원래 이런 거는 직접 안 챙기면 아무도 안 챙겨줘요. 주택담보대출이 있거나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 꼭 챙겨가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두 번째 시리즈로 주택 관련된 내용들 개정된 내용 기준으로 주의사항까지 싹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내용을 표 하나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주택청약은 120만원 소득공제, 월세는 170만원 세액공제, 전세는 400만원 소득공제, 주택담보대출은 2천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소득공제 2천만원이면 거의 3,400만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동안 신청 안 했던 것들도 5년 내로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이번 연말정산 때 서류청에서 꼭 신청하세요. 아차하는 순간 공제를 못 받게 되니까 주의사항 꼭 체크하세요. 제가 그래서 작년에 공제를 못 받았어요. 소개해드리는 순서는 주택청약, 주택담보대출, 전세, 월세 순으로 설명드릴게요. 월세 관련해서는 내용이 조금 많아서 제일 마지막에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연말정산 주택편 시작할게요. 먼저 청약통장 소득공제입니다. 정식 명칭은 주택마련 저축소득공제입니다. 조건은 간단해요.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면서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어요. 인정되는 납입액은 300만원이고 이 인정액에서 40%를 소득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최대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통장 사본 제출하시면 끝입니다. 다음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소득공제예요. 정식 이름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 소득공제입니다. 주담대를 장기로 상환하면 납부한 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대상자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나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어요. 대상주택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6억 이하면 돼요. 매매가격 말고 공시가격 기준이에요. 별도의 소득 조건은 없고 이건 주택담보대출의 기간과 형태가 중요해요.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상환 기간을 정하잖아요. 이게 보통 30년 많이 하시는데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대출만 소득공제를 해줘요. 공제 한도는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이거나 거치기간이 없이 바로 상환을 시작하는 비거치식이면 600만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데 고정금리도 아니고 비거치식도 아니면 8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이면 1800만원, 고정금리면서 비거치식이면 2000만원입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이자를 상환했다는 증명서랑 등본, 주택의 등기부 등본 이 세 가지를 제출하시면 돼요. 이자를 상환했다는 증명서는 대출받은 기관에서 받을 수 있어요. 주의사항이 세 가지가 있어요. 12월 31일에 꼭 1주택이거나 무주택이어야 돼요. 일시적 2주택이었던 기간이 12월 31일이면 소득공제를 못 받아요. 다음은 제가 했던 실수인데 제가 작년에 갈아타기를 11월에 했거든요. 연말정산 신청할 때 확인해보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냈던 이전 집의 이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더라고요. 이사하기 전 집의 대출을 15년 이상 상환했으면 인정해주는데 저는 2년 만에 갈아탔거든요. 이 점을 조심하셔서 갈아타기 할 때는 꼭 연초에 하세요. 그리고 조기 상환도 마찬가지로 상환기간이 15년이 안 되는 대출은 조기 상환을 할 때는 꼭 연초에 하세요. 괜히 12월에 하면 1월부터 11월까지 냈던 이자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전세대출 소득공제입니다. 정식 명칭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입니다. 주택임차 차입금이 전세대출을 말하는 거예요. 전세대출로 지불한 원리금을 소득공제해주고 있어요. 앞에서 말한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그 대상이었는데 이건 원금과 이자를 다 공제해줘요. 신청은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이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이 수도권은 85제곱 이하, 비수도권은 100제곱 이하여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득 요건이 없어요. 대출 조건은 전세계약서상 입주날이나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짜로 전후 3개월 내에 대출을 받아야지 공제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4월 1일 날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를 했으면 1월 1일부터 7월 1일 전까지 대출을 실행해야지 받을 수 있어요. 대상이 되는 상환 원리금은 1,000만원 가지고 이 1,000만원에 40%를 공제를 해줘요. 근데 이 1,000만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주택청약 납입인정액과 합쳐서 1,000만원까지예요. 그래서 청약통장과 이 전세대출 포함해서 1,000만원의 40%인 최대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필요 서류는 대출상환 증명서와 등본, 임대차 계약서 이렇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꼭 전입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연말정산 공제 외에도 전입신고는 세입자의 방어 요건으로 무조건 하셔야 돼요. 전입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세를 저렴하게 해준다고 해도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건 집주인의 동의도 필요 없어서 집주인 눈치를 보거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마지막 주의사항은 무주택이 조건이기 때문에 집을 사면 그해 낸 원리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집을 사더라도 연초에 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월세입니다. 월세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에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웬만한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유리해요. 그래서 세액공제는 소득 조건이나 한도가 있어요. 그럼 세액공제부터 설명드릴게요. 정식 명칭은 월세액 세액공제입니다. 이것도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은 공시가 4억 이하이거나 전용 면적이 85제곱 이하면 가능해요.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월세액이 1,000만원이고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연소득 5,500만원 이하면 17%,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면 15%입니다.
8천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는 못 받고 소득공제로 받아야 돼요. 소득공제 받는 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연소득 5천만 원이고 1년에 낸 이자가 1,200만 원인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된다고 했으니까 1,000만 원의 17%인 17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제출 서류는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증빙 서류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주의사항은 전세와 마찬가지로 전입신고가 필수고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고 집을 사면 그해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는 공제를 못 받으니까 내 집 마련 계획 중이시면 연초에 하시길 추천드릴게요. 만약 세액공제 조건이 안 맞으시는 분들은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돼요. 월세 소득공제는 주택이 있어도 가능하고 연봉이 8천만 원을 초과해도 가능합니다. 월세 지출액을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돼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의 사용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그때 현금 영수증 항목으로 월세액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현금 영수증 신청 방법은 홈택스의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탭에서 월세 현금 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에 들어가세요.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올 건데 여기서 제일 우측에 있는 주택 임차료 현금 영수증 발급 신청하기 클릭, 여기서 내용 작성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카드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영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아래 더보기에 링크 남겨 놓을게요. 카드 등 소득공제는 월세 소득공제 외에도 모든 분이 다 해당하는 내용이라서 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득공제 계산 엑셀 파일도 공유드리는데 받으셔서 매년 쓰시면 돼요. 오늘은 주택 관련된 연말정산 내용 싹 정리해봤는데 유익하셨나요?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 표로 요약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거비용으로 많은 지출을 하니까 다들 꼭 챙기셔서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으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